솟는 것. 준 레이저 스킨 클리닉. 최고의 스킨케어와 레이저의 만남. 6월의 신부처럼 아름다움이 있는 곳. 최고만을 고집하는 라이센스 전문인과 닥터가 최첨단 기술로 당신을 아기 같은 피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213-380-0025 삼가와 세라노 메디칼 그룹 내. 저희가 아는 것은 오직 스킨뿐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8시까지 오픈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먼저 이름, 연락처 메모 후 선임 변호사를 통해 연락한다고 하셔야만 뒤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통사고 한국인 전문 변호사 브래드리 이혁 변호사에게 전화 주십시오. 브래드리 이혁 변호사 그룹은 모든 교통사고를 풍부한 법정 경험과 정확한 해결 방법으로 100% 승소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누구와 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브래드리 이혁 변호사 그룹과 의논하십시오. 완벽한 해결을 약속합니다. 교통사고 한국인 전문 변호사 브래드리 이혁 변호사 그룹 213-384-2448. 건강보험, 생명보험에서 자동차 보험까지 우리 집 보험은 켈코보험에 맡겼어요. 이젠 걱정 안 합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에서 사업체 보험까지 우리 회사 보험은 다 켈코에 맡겼거든요. 개인보험에서 기업보험까지 보험은 켈코가 잘합니다. 믿으세요. 걱정 끄세요. 켈코보험 213-387-5000번 켈코보험에 맡기고 걱정 껐어요. 성적이 올랐어요. 선생님도 놀래요.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이 있죠. 희망찬 미래의 꿈을 꾸며 즐겁게 공부하는 탑러닝. 여름방학을 신나게 탑러닝센터 1877-TOP-0909. 아메리칸 매거진 시간입니다. 네, 가족이 빈 영순위에 대해서 알아봤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민법 1순위부터 4순위까지의 가족 이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법 전문 임상호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가족 이민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는데요. 지난번에는 영순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오늘 1순위부터 4순위까지는 어떤 자격을 말하는 건지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가족 이민에는 5가지 순위가 있죠. 0순위에서 4순위까지가 있고 2순위에는 2A 순위와 2B순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 1순위는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인 미혼 자녀를 말합니다. 2A순위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말합니다. 2B순위는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 미혼 자녀를 뜻하고 3순위는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를 뜻합니다. 4순위는 만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를 뜻합니다.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시겠는데요. 혹시 모르실까봐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영주권자의 부모님은 가족 이민 초청의 대상자가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1순위부터 4순위는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0순위까지와 이 신청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네, 0순위는 틀린 게 문호가 열려 있기 때문에 영주권과 이민 초청장을 동시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순위부터 4순위는 일단 가족 이민 초청장이라는 걸 신청을 하고 그것가 승인이 되고 또 문호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지만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신청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이민 초청장이 승인이 되고 문호가 풀려야 이민 비자 신청을 대상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문호는 보통 언제쯤 풀리죠? 네, 일단 우선일 날짜를 문호 날짜를 맞춰보고 또 문호 날짜의 진행 속도를 비교해서 예측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선일 날짜란 이민 초청장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가 된 날짜를 말합니다. 이 우선일 날짜는 가족 이민 초청장 접수증에 나와 있는 receipt date라는 날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호 날짜는 국무부 웹사이트 비자 블루튼에 매달 업데이트돼 게재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현재 우선일 날짜가 2008년도 6월 9일인데 문호 날짜가 2007년도 7일이라면 대충 문호가 풀리는데 약 8년이 걸린다고 예측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현재까지 각 순위별로 진행된 문호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현재 1순위의 문호 날짜는 2002년 3월 15일이고요.
EA 순위의 무효 날짜는 2003년 7월 15일입니다. 2B 순위 무효 날짜는 1999년 8월 1일이고요. 3순위 무효 날짜는 2000년도 6월 8일입니다. 4순위 무효 날짜는 현재 1997년 8월 22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 무효 날짜에 따라서 좀 더 빨리 풀리는 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한 가지 있다면요. 시민권자 자녀일 경우에 미혼 자녀냐 기혼 자녀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네. 이제 기혼 자녀보다 이제 미혼 자녀가 약 1년 정도가 더 빨리 이제 문호가 풀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한국 분들이 좀 편법을 쓰셔가지고 이런 결혼을 하셨는데도 이제 안 하신 것처럼 네. 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빨리 이제 영주권을 받고 싶으셔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3순위인 그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가 이제 영주권을 빨리 받기 위해서 이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거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1순위인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로 가족 초청 이민을 하는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대부분 이 경우 영주권 신청인이 영주권을 받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고 나중에 시민권을 받고 나서 배우자와 그 자녀, 가족 영주권 신청해주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피해 주시는 게 좋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뭐 사실 혼인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했다가 영주권 신청이 아예 거절됐던 경우도 있나요? 예,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제가 한번 예를 들자면요. 한 번은 어떤 한 분의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으셨는데, 네. 오셔가지고 이제 우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자녀분이, 이제 이민국 구치소에 잡혀있다고 도와달라고 그러셨었습니다. 자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혼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결혼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네네. 네. 이분이 시민권을 신청하고, 이제 시민권 인터뷰를 가시게 됐는데, 이제 담당 변호사분이 전에 결혼했었냐고 물어보신 질문에도 뭐든지 솔직하게 질문해도 예스라고 이제 말을 하라고 결혼했었다고 네.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결혼을 했었다라고 심사관한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영주권 신청 당시에 결혼을 했었다. 그렇죠, 대답을 그렇죠. 했군요. 예. 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민국 심사관이 결혼했었다는 증거가 없는데 왜 그러냐고, 예, 그렇다면은 증거 자료를 다 보내라고, 예,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이제 그분이 또 변호사분한테 와가지고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고 말을 했더니, 그러면은 모든 결혼을 했었다는 증거 자료를 모아가지고 뭐 사진이군 뭐건 모든 서류, 증거 자료, 결혼했었다라고 증명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다 모아가지고 이민국으로 또 보내라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분은 모르시고 변호사가 하라는 대로 그걸 다 보냈죠. 그러니까 이민국에서 그걸 받고 나와서 이분을 체포해가지고, 예, 끌고 갔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추방 재판이 시작됐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때는 좀 벌써, 나는 거짓을 했다. 나는 이제 잘못했다라는 거 모든 걸 다 이제 벌써 보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리기에는 벌써 늦은 상태였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역시 이 증거 자료를 만약에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영주권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또 시민권을 딸 때도 네. 그렇고, 예. 물론 그렇죠. 네. 예, 물론 비슷한 상황에 처했지만 적발되지 않고 시민권을 받으신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똑같이 또 예를 들자면 똑같이 시민권자 기혼 자녀가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를 영주권 받고 시민권을 신청하신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어떻게 이제 잘 패스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인터뷰를 할 동안 이제 잘 답변을 하게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뷰가 몇 년 동안 잡히지가 않았어요. 시민권 신청을 하고. 그래서 이민국에 이제 컨택을 해서 알아보니까 이제 이민국에서 스페셜 유니트라는 데로 이제 오라고 해서 의뢰인과 같이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뭐 예측했던 대로 영주권 받은 경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때 질문했었습니다. 네. 이분이 다행히 연습한 대로 결혼한 적이 없다고 잘 대답을 했고, 일은 잘 해결되었었지만 참 그때 위험했었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민국 심사관이 7년 전 또 8년 전 대사관에서 신청한 모든 서류들을 가지고 있다 갑자기 꺼내더라고요. 네. 꺼내서 보여주는데 정말 그때 정말 아찔했었습니다. 네. 예, 그래도 아무리 옛날 서류라도 추적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다소 걸리시더라도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주권과 시민권을 좀 취득하시도록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지난주 가족이민 영순위에 이어서 이번 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될까요? 예, 다음 시간은 저 시민권 신청과 시민권 인터뷰와 시험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시험도 이제 새로 또 바뀌고 또 이제 막상 또 인터뷰 가시면은 또 시험하고 인터뷰하고 또 차이점이 뭔지 혼동하시기도 하고 또 막상 거기 가셔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또 인터뷰를 하고 시험 보시는지 실질적인 그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잘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바뀌는 시민권 시험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도 많으신데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좀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민법 전문 임상호 변호사와 함께 가족이민 1순위부터 4순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